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나 리더분들이 현업에서 많이 하시는 고민은 뭘까요? 저를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일정 계획은 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지? 뭐 WBS는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좋을까? 프로세스나 양식은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 등등과 관련된 일종의 프로젝트 관리 하드 스킬에 대한 고민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이슈 사항들, 뭐 예를 들면 경영진이 프로젝트를 바라본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 상황들, 뭐 아니면은 유관부서에서 자원 협조를 잘 안 해주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팀원들 간의 갈등 상황들, 뭐 요구사항이 신규로 막 추가, 변경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리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참 많이 고민되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접근하고 대응했었던 방법이 이게 맞는 것일까? 다른 프로젝트 리더나 매니저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굿 프랙티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본 과정은 이러한 고민, 궁금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교육에 참여하시면 3인 1조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구성된 조별로 노트북에서 보시게 되는 시뮬레이션 화면이고요. 자, 그럼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자료는 이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쪽이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구루로 인정받고 계신 해롤드 커즈너분이 쓰신 전문 서적, 기타 다른 전문 서적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업종, 뭐 다양한 업종이 있겠죠. 뭐 건설, 제조, IT, 금융, 서비스, 그리고 프로젝트 유형, 뭐 신제품 개발 성격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가불관계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즉 클라이언트가 있는 프로젝트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가 절감, 공정 개선 이런 식으로 인터널, 내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인터널 형태의 프로젝트. 어쨌든 뭐 다양한 업종,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에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 한 60여 가지 되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쫙 도출해 놓고요. 각 이슈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굿 프랙티스일까라는 것을 정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슉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이렇게 표준 자료에서 얘기하는 이슈 사항들, 그리고 굿 프랙티스들, 야, 이런 거는 약간 좀 이론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뭔가 더 추가해야 되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이런 표준에서 얘기하는 굿 프랙티스가 정말 굿일까? 라는 의문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 지사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아니면 옥시겐 프로젝트 그리고 일본 S사의 로봇 개발 프로젝트 기타 국내에서 진행됐었던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을 조사했습니다. 외국계 프로젝트 자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스타디 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분석을 했고요. 국내 프로젝트이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실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팀장님 또는 키 멤버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추가해야 될 이슈는 없습니까? 좀 삭제해야 될 이슈 사항들은 없습니까? 뭐 등등의 보정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슉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퀄리티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에서 경험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겠죠. 따라서 우리 교육생분들은 먼저 프로젝트 배경 정보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가상 프로젝트의 시장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행 조직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누가 있고요. 그분들은 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 어떠한 니즈를 또 갖고 계신지,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신 이후에 교육생분들은 이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시 장애 요인 또는 리스크 또는 제약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토의하시면서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능형 로봇계를 개발하는 1년짜리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이고요. 수행 조직 형태는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뮬레이션은 1년을 총 3개의 라운드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교육생분들은 여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배경 정보에 대한 공유가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3인 1조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구성된 학습팀은 각 라운드별로 총 3개의 라운드로 구성이 되니까요. 라운드별로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라운드를 진행할 때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메일도 오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전화도 올 때도 있고, 뭐 팀 회의 자리들도 막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일정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방문들, 아니면 소문들, 뭐 다양한 술자리들, 뭐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 사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시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굿프랙티스를 함께 토의해보는 관점에서 개발된 토의용 게임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조별로 개인 간 경험과 의견을 진솔히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각 라운드가 종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성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피드백 보고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정성적인 보고서는 커다랗게 의사결정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려고 했었던 이슈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이러한 이슈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고, 굿프랙티스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것이며, 이것과 관련된 점수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의사결정 항목별 점수는 얼마인지 등등이 의사결정 하신 개수만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라운드가 끝나면 그 조별로 구성된 학습팀은 요 피드백 보고서를 먼저 찬찬히 한번 숙독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정량적인 피드백 보고서에는 총 7가지 팩터에 대한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쪽이다 그러면 7가지 팩터를 뒀고요. 프로젝트 관점에서 타임 버즈 퀄러티, 프로젝트 성과와 관련된 팩터 점수, 그리고 피플 관점에서 리더십, 팀 개발, 그리고 이해관계자 만족도 팩터 점수, 그리고 요즘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조직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 전략과의 얼라이먼트, 연계성, 팩터 점수 이렇게 7가지 팩터로 놓고요.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면 관련된 팩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정성적, 정량적 보고서를 그 팀 내에서 다 확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사와 함께 그 라운드별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디브리핑하는 세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1라운드다라고 한다면 1라운드에서 학습팀이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경험이 그 영향을 미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등을 함께 공유하고요. 필요한 경우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론하고 연계를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액션 러닝 방식은 아니지만 액션 러닝과 좀 유사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각 라운드별로 의사결정하시는 주요 이슈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프로젝트 종결까지 약 한 60여 가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보고 굿 프랙티스를 습득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주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과정의 목표 그리고 주요 시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의 목표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특히나 이제 자원 관리 관련된 이슈 사항들, 변화 관리 관련된 이슈 사항들, 그리고 기술 관리 관련된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굿 프랙티스를 같이 한번 좀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프로젝트 의사결정이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어야 함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 발달 단계별로 적합한 리더십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 과정의 교육 인원은 차수당 18분에서 24분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여기는 지금 3, 4인 1조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3인 1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인 1조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6개 조에서 8개 조 정도가 가장 좀 적합한 구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본과정의 표준 교육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아젠다에서 보시는 것처럼 8시간은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교육 시간입니다. 교육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분들이나 리더분들 그리고 아니면 추후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 스킬을 향상하시려고 하는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들께 이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인 1조 형태로 조별 토의 및 실습이 가능한 교육장 및 좌석 배치가 좀 필요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다른 과정과 좀 유사하지만요. 아무래도 이 과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별로 노트북 한 대는 필수적으로 좀 비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시에는요. 그 교육생분들께 노트북을 집참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과정 진행할 때 조별로 한 개 노트북을 선정해서 해당 노트북에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을 USB로 설치를 합니다. 노트북 사양은 보시는 것처럼 MS 윈도우 2010 이상이면 되고요. 고사양의 노트북은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어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